국내 2차 전지 ETF가 상승하는 원인은 워낙 지금 가격이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중국의 감산 정책,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이번 주에는 친환경 에너지 ETF가 10위 안에 세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AI 전력 수요 관련 이슈인데요. 2차 전지를 활용한 ESS와 함께 전력 저장을 위한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리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에 대치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생각했을 때 대지 집값만 해도 사실 리츠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리츠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다음 주에 투자할 ETF를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게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요약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상장된 천여 개의 ETF의 모든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K-ETF를 운영하는 ETF랩의 김세종입니다. 먼저 7월 넷째 주 국내에 상장된 천여 개 ETF 중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탑10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위는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전략 자원 생산기업 ETF가 10.6% 상승하면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 수급을 다변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최근 미 국방부에서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관련 기업들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한동안 조정받았던 조선 ETF가 지난주에 수익률 상위권을 자리했습니다. 코덱스 친환경 조선 해운 액티브가 8.8% 상승하며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중대형 조선사인 대한조선이 IPO, 즉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일반 예약이 약 18조 원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 따라 국내 조선 ETF도 상승을 많이 하였습니다. 2차 전지 ETF가 이번 주에 8위와 1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감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대중무역 규제를 좀 더 높이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ETF도 10위 안에 세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원전 ETF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친환경 에너지 ETF가 10위 안에 세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AI 전력 수요 관련 이슈인데요. AI에 필요한 전력원으로 최근 또 수소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미국 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블룸 에너지라는 그 연료전지 회사와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수소 에너지 관련한 ETF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ETF 탑10입니다. 이번 주에서 수익률이 가장 나빴던 ETF는 라이즈 플랫폼 테마가 6.4% 하락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약세였고요. 특히 이번 주에 네이버의 경우 골드만삭스 투자 의견 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팝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4종목, 그리고 국내 반도체 관련 ETF가 수익률 하락 포함됐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순매수가 많이 몰린 ETF 탑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랜만에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 국내 주식형 ETF가 상위권에 포진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미국 ETF가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고요. 순매수 금액은 381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두 주간 이제 국내 시장은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ETF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 코덱스 미국 S&P 500도 4위와 5위, 그리고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커버드콜 ETF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탑10 안에 세 종목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이 순매수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혹은 공포에 의해서 매도한 순매도 상위 탑10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국내나 미국 모두 이제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차익 실현 1, 2위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그리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개인 순매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낙 이 종목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사실 일부만 한매가 돼도 마치 이제 개인 매도에서는 이제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에서 순매도가 많이 몰렸던 종목들 역시 원래 상승이 많이 되었던 타이거 지주회사 플러스 K방산,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개인 순매도 탑1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률과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익률과 매매 패턴을 정리할 때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빼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수익률 변화가 2배 혹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지수형 ETF와는 비교가 어려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ETF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 AI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전력 관련 ETF인데요. 원자력을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 ETF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원자력 ETF 중에서 가장 큰 ETF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입니다. 올해만 벌써 100% 이상 상승했고요. 원자력은 발전 단가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서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원자력 모듈인 SMR은 도심에서도 건설이 가능할 만큼 안전한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원전의 경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약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SMR의 경우는 상업 운전을 한 사례가 없는 아직까지는 개발 과정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기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확대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ETF 중에는 국내에서는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ETF가 1,430억 원으로 가장 큰 ETF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플러스 태양광과 ESS ETF가 96.4% 상승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ETF 중에서는 수익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단점 역시 명확합니다.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비가 오면 태양광 발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S와 같은 전력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를 활용한 ESS와 함께 전력 저장을 위한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시기에는 전력을 활용해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를 용기에 저장한 뒤 다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국내 관련 ETF로는 라이즈 수소경제 ETF가 1,307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신규 상장하는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한 ETF는 총 4종목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와 채권허랍 액티브 두 종목을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를 상장하고요. 그리고 NH 아몬디 자산운용에서는 하나로 유럽방산 ETF를 상장합니다. 그 중에 눈여겨보실 만한 ETF는 최근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해 있는 리츠 관련 ETF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츠 시장에서 많이 좀 이탈을 하셨습니다. 이 리츠가 계속 유상증자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개인분들은 이제 주가 하락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억들이 반복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이탈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제 원래 있던 이제 패시브 대신 액티브를 이제 상장한다고 하는 그 설명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그 하락 방어를 해주겠다 그런 이제 취지로 액티브 ETF를 상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리츠를 많이 상장을 해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목적으로 좀 사실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리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에 대치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생각했을 때 대지 집값만 해도 사실 그 리츠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리츠가 좀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워낙 배당 수익도 높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워낙 낮아져서 뭐 더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부동산 업황이나 그리고 장기적인 금리 변화 뭐 이런 위험 요소들은 투자하실 때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은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차전지 ETF는 반등의 흐름을 탄 것이라고 보시나요? 2차전지 ETF가 다시 장기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은 보조금 혜택을 줄이면서 일론 머스크도 잠깐 테슬라가 한동안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2차 전지 ETF가 상승하는 원인은 워낙 지금 가격이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중국의 감산 정책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1조 규모의 ESS 사업을 정부 주도로 이제 시행한 점도 2차 전지 산업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는 지난주에도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AI 산업이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과잉 경쟁이다라는 이제 우려도 있지만 이 경쟁에서 이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계속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그 전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장 경제가 작용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로 인해서 일반 가정의 전력 단가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빠르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AI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쪽에 투자는 계속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가 순매수 상위에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ETF를 활용을 해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그 분배금이 높은 투자처로 커버드콜을 많이 선택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커버드콜 전략 자체가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커버드콜이 유행한 최근 몇 년 동안 또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이 워낙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서 현금 흐름도 좋았고 그리고 가격도 안정적이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커버드콜 ETF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국내 커버드콜 ETF는 장기 채권에 비해서 높은 기대 수익과 그리고 세금도 더 낮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역시 금융상품이고 손실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개인이 계속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전망이 좋다고 보시나요? 반도체 산업은 AI와 함께 당연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분들이 이제 순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아마도 차익 실현 욕구와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모멘텀이 강한 다른 테마나 섹터로 자금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는 여전히 개인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ETF 관련 트렌드를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발빠르게 국내에 상장된 ETF 시장 상황을 매주 정리해 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다음 주 ETF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한 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